한의사 강남구 한의사회가 함께하는 KS 한류 프로젝트 강한 의사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한의사회 김정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 뇌과학 육아 전문가이신 기승재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들이 이게 참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감정 조절이거든요. 그 최근에 2017년도에 나온 감정은 어떻게 생기나라는 책을 보면 기존의 학설들을 다 바꿔놨어요. 완전히 바꿔놓은 게 아니라 다시 새로 정립이 됐는데요. 감정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기는 겁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계속 만들어지는 거고요. 죽을 때까지 만들어집니다. 어디서요? 내 안에서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어떤 느낌, 갖는 느낌은 좋다 싫다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정황들이 부모가 얘기해주는 그 단어를 중심으로 붙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기분이 막 나빠요. 그래서 막 짜증을 냈어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물어봅니다. 누구야, 화났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런- 나는 화난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상황이 느낌이. 계속 반복해서 네. 일어나는 그 상황. 근데 화난 게 약간 삐진 걸 수도 있고요. 약간 뭐라 그럴까? 이제 기분이 그냥 언짢은, 그냥 약간 이렇게 다운돼 있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일정 패턴에서 부모님들이 그 단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 단어가 주어지면 그 옆에 그 감정이나 상황들이 묶여서 기억돼요. 그것들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리사라고 하는 그 뇌과학자는 감정 사전이 생긴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원장 여기 잠깐 질문이요. 예를 들어서 애가 우울하고 만약에 슬퍼 보이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아니라 자꾸 엄마가 좋은 감정으로 그걸 이름 붙인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네. 그 뇌가 네.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똑똑한데? 똑똑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말해주는 게 일률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인식하면 헷갈려는 해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감정 표현을 일률적으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어느 때는 내가 생각할 때 똑같은 상황인데 어쩔 때는 화를 내고 어떤 때는 화를 내지 않고 아주 좋아하고 이러면 아이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망가뜨리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다.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홀수 짠 날은 나는 이 아이를 무조건 칭찬할 거야. 짝수 짠 날은 무조건 혼을 낼 거야.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홀수 날은 칭찬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칭찬을 해줘. 잘해도 칭찬하고 나쁜 짓을 해도 칭찬을 해줘요. 그 다음에 짝수 짠 날은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줘.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잘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혼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이 되면은 애가 그런 그 판단 기준점들이 헝클어져요. 네, 그런 게 반복이 되어지면은 자식을 망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엄마도 사람이라서 키우다 보면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게 넘어가지는 상황이 있고 이게 화가 나는 때가 있잖아요. 내 감정에 같이 붙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해줘야 하지 돼요. 말아야지. 그러니까 엄마도 사람이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가 날 땐 화를 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상황을 이해할 거 아니에요. 엄마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화를 내는구나. 저게 화내는 거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다음 기존에 갖고 있던 인간 사회가 가는 통념적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층차가 여러 가지 갈래로 갈리면 갈릴수록 그 사전은 더 풍부해지는 거죠. 장점은 뭐냐면 감정의 층차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있는 경우에 만들어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전개될 미래 사회가 사람의 감정을 누가 먼저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화두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하이터치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선을 잘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공감하는 능력도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이 컨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삶은 하나만 알아갖고는 되질 않을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 프로젝트 과제를 갖다 수행하면서 다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프로젝트 과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갖다가 오롯하게 다 해보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 처음에 개업하실 때 인테리어 해보셨잖아요. 그 과정을 갖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워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전 과정을 자기가 지휘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 다음에 뭐, 이거 다음에 뭐 라고 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더 잘할 수 있고 뭔가 또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래서 요 인테리어라고 하는 그 어떤 과정에서 내가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죠. 개념을. 그런 개념에서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올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창의성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는 사회성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그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아까 그 감정선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회에 나갈 때, 그러니까 작은 사회죠. 그 유치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게 다 작은 사회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친구들로부터 그 어떤 행동이나 말이 수용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가 사실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밀당입니다. 엄마, 아빠하고 밀당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난을 걸어와요. 그럴 때 어느 선에서 수용이 되고 어느 선에서 수용이 안 된다는 거를 아이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쓱 장난이 들어오면 부모님들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수용 가능하다라고 하면 수용해 주시고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잘라주시면 끊어주시면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사회성을 배웁니다.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면 화내는구나. 아니구나. 요건 수용이 되는구나 하는 그때부터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무조건 유치원에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학교 보낸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가 되긴 정말 공부가 많이 그럼요. 필요하네요. 그러려면 제가 먼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내가 일률적으로 어떤 반응을 일률적으로 해줘야 아이들이 판단하기에 그래도 좀 편하겠죠. 단 화를 내지 않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이 화를 내야 될 상황이면 화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때 화내고 저때 화내는 게 기준이 달라져 버리면 아이들이 혼선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률적으로 어떤 그 감정적인 처리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사회성을 길러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재 원장님을 모시고 내각과 육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도 아직도 궁금하고 나눌 얘기가 많이 남아서 다음 시간에 더 모셔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